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한 부동산 정보 조사 업체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800건대에 머문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5년 전인 2017년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좀 가격이 상승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거래 절벽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망세가 짙어진 시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좀 행동해야 하는지 섣불리 결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저희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2부 이 시간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으로 함께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2부 이 시간도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함께 해결해 볼 텐데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재용 전문가 나오셨어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재용 이사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고민 많으시죠? 예, 제가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해결사 역할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투자 길라잡이 역할도 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해결하고 방향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전문가와 좀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 해결책을 좀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02-2638-3974번 무료 전화 이용하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양재용 전문가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2부 이 시간은 여러분의 전화 상담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이슈 한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을 좀 떠올리면 그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한 도시들 몇 군데가 생각이 나죠. 뭐 미국 하면 뉴욕, 워싱턴이 있을 테고 또 프랑스 하면 파리 이렇게 떠오르는 도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서울이 그랬습니다. 이 메가시티 경쟁 속에서 서울은 언제나 좀 선진국 대열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서울의 이 성장 지수가 31위로 급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었는데 서울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 것인지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재용 전문가님 바로 좀 전해주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방금 우리 진주 아나운서가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자, 서울에 우리 모두 살고 있는 서울 도심인들이 볼 때는 참 슬픈 뉴스죠. 예, 과거부터 현재까지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점 추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슈 진단 시간에 한 두 가지를 좀 같이 좀 뽑아봤습니다. 자, 우선 서울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늙어가고 있다. 그래서 도시가 살아나고 생생하고 활기찬 도시가 아닌 점점점 늙어가는 도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각국의 대도시들, 특히나 뭐 수도라든가 대도시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쫙 매기는데 이 순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나 서울은 31위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수 ETF 팀에서 새롭게 나온 두 번째 뉴스는 LTV를 규제를 완화해준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이슈죠. 왜 이슈일까요? 무주택자, 특히나 청년 혹은 생애 최초 이런 주택을 수요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반가운 뉴스였지만 사실은 DSR 규제가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LTV 규제는 풀어주지만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 이거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글로벌 지수에 의해서 글로벌 도시 전망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뉴욕 혹은 맨하탄, 뉴욕 안에서도 명동과 같은 곳이죠. 맨하탄인데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허드슨 야드라는 어마어마한 철도 위에 엄청난 복합 개발을 하게 되죠. 고밀도 복합 개발. 정말 큰 개발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맨하탄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일부 어떤 관광시설 그런 계단으로 만든 곳도 있습니다. 유명한 곳이죠. 거기에도 좀 한 달, 두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지만 그것을 찾을 수 있게 그런 정말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리 라데팡스.
도쿄, 마루노우치. 자, 이렇게 각각의 각 나라를 대표하는 수도이자 커다란 도시들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거고 관광뿐만 아니라 국제 업무 단지로서 새롭게 탄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청계천 세운상가 어느 때부터 개발하겠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개발이 안 됐고 뭐 일부 무슨 어디 무슨 가게집 설렁탕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시장이 거기에 그걸 받아주고 전일시장 때 그걸 다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한 국가의 한 대도시의 개발 계획을 그렇게 시장이 그냥 모든 걸 다 엎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청계천 세운상가가 문제가 많았던 거 아닙니까? 새롭게 우리도 한복판에 청계천 세운상가든 아니면 또 용산이든 또 어느 지역이든 도심의 새로운 개발 필요하다. 어떤 개발? 고밀도 복합 개발. 거기는 새롭게 탄생해야 됩니다. 그곳에 문화시설, 상업시설, 거주시설, 공원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2040 서울 비전에서도 한 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우러질 수 있게 거기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부되고 결합돼서 융합도시, 복합도시, 고밀도 개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곳에 문화시설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쇼핑센터, 인프라, 그다음에 병원시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주거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밀도 복합 개발이 돼야 되고 그 주변을 또 공원화시켜서 만약에 세운상가 같으면 옆에 청계천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공원까지 만들어주면 이게 도심 내에 어떤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획기적으로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 왜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12년 동안 잃어버린 서울이 된 거고 과거 12년 동안 점점점 뭐가 됩니까? 노쇠가 되고 있다. 노화되고 있다. 늙어가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속히 빠른 획기적 변화가 서울 도심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뉴스로 지금 이번에 이제 인수 ETF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지금 들어온 장관 후보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기를 LTV를 풀어주겠다. 그래서 LTV를 70%까지 풀어줘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변화를 해주겠다. 근데 사실은 결정적인 건 안 해주는 거죠. DSR. 왜 그럴까요? 연소득 5천만 원 정도가 있을 경우에는요. LTV 70%를 갖다가 허락을 해줘도 3억 4천밖에 못 빌린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4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서울 도심에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적은 평수도요. 빌라도 못 사요. 빌라도 못 산다니까요. 근데 아파트를 살 수 있게끔 풀어주겠다고 인심 쓰는 척하고 공약 지키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뭐다? DSR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연봉이 5, 6천만 원 돼도 4억 이상을 못 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도 외곽 나가가지고 또 30평대도 힘든 거죠. 20평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외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가 향후에 인기 지역으로 아파트 값이 혹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가요? 아니잖아요. 젊은이들을, 무주택자를, 생애 최초 혹은 청년들을 결국 아파트가 필요하다면 결국 외곽으로 다 쫓아내는 겁니다. 도심에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무주택자나 이런 실수요자들이 결국은 아파트 매수를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심각한 건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눈을 돌릴까요? 아파트가 정말 안 된다면 내가 집이라도 한 채 갖고 있고 향후에 뭔가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곳, 내가 경기도 저 외곽에 다녀서 서울 도시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2시간, 3시간씩 출퇴근하는 게 얼마나 지옥 같은 출퇴근 시간입니까?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새 눈을 어디로 돌린다? 2030들도 이제는 아파트보다는 과연 향후에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빨리 좀 얻을 수 있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빌라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 중에 중요한 사안 같아서 한번 제가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뉴스는 정말 좀 슬픈 뉴스긴 한데 또 그걸 많은 분들이 또 인지를 하고 계시겠죠.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도 이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그 정책의 흐름에 따라 이 재개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언제나 저희 방송 통해서 무료 상담 전화로 고민 상담 이야기 나눠주시기도 하지만 방송이 조금 부끄럽다 아니면 조금 더 긴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재용 전문가와 함께하는 또 1대1 상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이사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지금 방금 앞서 뉴스에 나온 대로 2030 젊은 세대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인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2030
돈 벌고 직장 다니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들이 언제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재개발지를 둘러보고 언제 그들이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한 발품이라도 한번 더 팔아보시고 또 그들이 뭐 대출을 받든 어떤 여력이 생긴다고 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여러분께서 조언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아파트 사주려고 10억, 20억 현금 있으면 사주셔도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부모의 책임으로서 뭔가를 고민해 보신다면 바로 지금이라도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사실 지금 재개발한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속통합도 10년인 거고요. 다 10년, 20년 생각합니다.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하고 현금 청산 안 되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모아타운인 겁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에 궁금하신 분들 어디에 해야 될지 또 자금 한 1억 정도면 투자 가능하니까 1억 5천 이내로 투자해서 나중에 향후 입주권까지 아파트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해 주시면 제가 1대1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십시오. 네, 소액 투자로 재개발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함께 재테크 계획을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그런 상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도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셔도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과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 하나하나 해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 지금 그 방학동에 신동아파트 30평대에 한 8년 동안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여유 자금이 조금 생겨가지고 지금 갈아타려고 좀 고민 중이에요. 네. 네, 지금 뭐 하왕십리 쪽 센트라스로 갈지, 네. 아니면, 네? 네, 말씀 주세요. 네네. 그 광운대 쪽에 그 두산 아파트가 역세권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갈지 고민이 돼가지고요. 네. 그럼 거주지를 좀 옮기는 것까지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도봉구 방학동에 지금 신동아 아파트 30평형에 좀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는데 좀 여유 자금을 더 합쳐서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다 보신 지역이 하나는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센트라스 아파트 보셨고 하나는 강운대 입구 옆에 이 석관두산 아파트 말씀 주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석관두산. 이 둘 중에 어디로 이사 가면 좋을지 아니면 더 좋은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그래도 좀 이제 좋은 그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있는 신동아 아파트에서 방학동 쪽에 있는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에서 이쪽에 있는 광운대 역세권이죠. 그쪽에 있는 두산 아파트로 가거나 이쪽에 두산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왕십리 쪽 상왕십리 쪽에 내려오셔서 이쪽에 상왕심 쪽에 오셔서 이쪽에 지금 센트라스 이쪽에 좀 오시겠다고 하는데 자 이런 때 이제 고민이 되시지만 금액 차이는 좀 있을 거예요. 여유 자금은 이제 두산에 가면 조금 덜 들어갈 거고 센트러스 가면 좀 더 들어가는데 자 둘 중에 선생님 보시기에 시청자님 생각에 자 이쪽에 있는 두산 아파트 값이 더 현재 시세가 비쌉니까? 아니면 같은 평수에 센트러스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쌉니까? 어디가 더 비싼지 아시죠? 어디가 더 네, 비쌀까요? 가격은 센트러스가 더 비싸고 그렇죠.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시청자님 사실 부담이 되더라도 갈아타기라는 것은 항상 갈아타기라는 것은 뭐다? 정말 중요한 거는 갈아타기는 상급지로 가야 돼요. 상급지로. 물론 두산 아파트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자 이쪽에 광운대역에 GTX도 들어와요. 가장 이제 사람들이 투자할 때 GTX 노선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거 많이 따져요. GTX 노선 들어오는데 센트러스 이쪽에 뭐 있죠? 왕십리역 바로 하왕십리역 왕십리역 가깝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GTX가 들어와요. 자 그렇다면 사실은 서로가 이제 고민이 생기셨던 거는 자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는 어마어마한 대형 개발 호재도 있고 또 광운대역 주변에 미성, 미중, 사무아파트 쪽에 또 재건축 이슈도 있고 또 동쪽에는 그렇게 있고 좌측엔 또 뭐가 있죠? 그쪽에 장인 뉴타운 무려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대규모 또 재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의 한 반쯤은 다 됐습니다. 뉴타운 15구역 중에
동쪽은 거의 다 됐고 이제 서쪽 뭐 11구역이라든가 10구역 지금 관리처분 계획이 나서 그쪽에 지금 일부 종교단체 때문에 좀 미뤄지고 있는데 10구역, 11구역, 뭐 14구역, 15구역 이쪽 모두가 지금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가 완성되고 나면 일대가 진짜 천지개벽되다시피 지금의 빌라촌이 다 아파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두산 아파트도 그런 여러 가지 호재에 입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방학동에서 사실 여기 가깝잖아요. 광운대까지는. 그러니까 자기 집 주변은 이렇게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를 없어요. 근데 네네. 조금 멀리 가라고 그러면 다들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해. 왜? 내가 저 왕십리까지 내려가야 되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두산 아파트의 가격이 뛸 때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너무 좋습니다. 사실. 하지만 자금의 여력이 조금 더 생기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하왕심 쪽으로 내려오는 게 낫다. 왜 그럴까요? 하왕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왕심리 앞에 부분도 다 빌라촌이에요. 이쪽에 하왕심리에 지금 센트라스 여기 한번 지도를 좀 크게 볼까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크게 보면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자,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어마어마한 센트러스 아파트 단지가 쭉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이 앞쪽에 여기도 지금 뭐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시프트라든지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좌우에서 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서로 보고 있고 역에서 1분에서 3분까지밖에 거리가 안 되는 역에서 다 500m 이내에 있는 어마어마한 역세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파트의 값어치를 더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센트러스 그 이상의 아파트들이 여기에 대형으로 한 600에서 800세대 이쪽에도 1000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이 일대가 전부 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규모의 고급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또 왕십리라는 여기에 노선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지금 4개 노선이 있고요. 강남까지 10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광운대에서도 노선이 너무 좋죠. GTX도 들어오고 그쪽에 석계역도 있고 1호선 뭐 그쪽에 또 7호선, 6호선 다 6호선 다 연결되고 동북선도 뚫리고 동북선이 결국 어디로 옵니까? 또 왕십리로 또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착역이자 여기가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통 호재로 따져봐도 이쪽에도 GTX가 쓰고 이쪽에도 그런 역들이 지나가고 한다면 여기에 더 많은 유동 인구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는 어떻습니까? 서울 도심의 한 복판 중에 복판이잖아요. 또 옆에는 또 청계천도 가깝고 청량리도 가깝고 청량리에는 또 무려 노선이 12개가 생긴다. 12개까지 노선이 다 겹치는 곳이면 어떻게 보면 사통팔달 왕십리와 더불어서 같이 클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래 가치 어디가 더 많이 올 건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도 너무 좋은 아파트지만 미래 가치를 따져볼 때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향후에 변신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고급 아파트로 창출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남보다 더 사실 지금 이 자체로도 20억이 넘잖아요. 센트러스 2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광운대 쪽은 아직 그렇게 20억, 25억 이렇게 넘지는 않고 있으니까 이런 하나의 갭이 향후에 계속 크게 같이 간다. 그렇다면 여기가 더 크게 30억 이상 뛸 수 있는 곳이고 이쪽에 단지가 또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고 앞에 똑같이 재개발들이 되고 교통이 지금 6개나 더 노선이 더 들어오고 또 그렇게 되면 이곳은 향후에 가치가 큰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 왕십리와 하왕십리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시라라고 저는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이쪽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자금이 조금 더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상급지, 조금 더 아랫 지역으로 보셨던 지역 중에서는 하왕십리 손 들어주셨으니까 이 지역으로 한번 이사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02-2638-3974번,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요. 네, 최근에는 그 서울 각 지역에 있는 모아주택에 관해서 관심이 좀 있고요. 네, 갭 투자할 만한 물건을 제가 계속 여기저기 찾아는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2천에 할 수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고 현재 네, 또
한 5천에 할 수도 있는 데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딱히 어디다 하는 게 제일 좋을지를 네. 제가 스스로 판단을 못하겠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선택지가 또 너무 넓다 보니까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모아주택에 좀 관심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혹시 가지고 계시는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좀 생각하세요? 그냥 뭐한 1억 정도 가지고 2군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1억 정도로 2군데를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서울 네. 지역에서 좀 모아주택이나 갭 투자로 좀 재개발 관련해서 투자해 볼 네. 만한 지역이 어딘지 한번 그 범위를 좀 좁혀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얘기 들으니까 여기 또 이렇게 열심히 아까 제가 방송에 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저기 지금 한번 훑어보시는 분이 드디어 전화 주셨는데 전화 잘 주셨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니까 한 1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고 한 2개 정도를 추천을 해주시면 1억 정도를 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아까 시청자님 전화상에서 말씀하셨을 때 자 2천짜리 투자도 있고 5천짜리 투자도 있고 아까 1억 정도 한 요 정도 맞습니다. 최근에 예.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SNS라든가 뭐 여러 곳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2천만 원 갭 투자 가능하다, 뭐 5천만 원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2천만 원 가능하다고 하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저기 어린이 대공원 쪽 얘기 많이 나옵니다.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쪽 아니고 저 화곡동 쪽. 화곡동 그렇죠. 그쪽도 있어요. 예. 이제 자 이게 자 얘기 잘하셨네. 자 화곡동 같은 경우는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게 그쪽은 지금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3080 플러스로 가요. 공공재개발로 거의 대부분 갑니다. 예, 도심 복합개발로 가기 때문에 뭐의 위험이 있다? 바로 현금 청산. 예. 대상자가 됩니다. 예, 이거 대상자 됩니다. 그 일부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이 뭐 그거 뭐 안 된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건 이미 공지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작년 6월 28일 전까지 이미 본인이 등기를 쳤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손 넘김이 있고 손바뀜이 있고 막 이럽니다. 왜 위험한 자세에 투자하시려고 그래요? 화곡동 혹은 저쪽에 어린이 대공원 이쪽에 어린이 대공원도 3천만 원 이내로 갭 투자 가능합니다. 예. 다 함정이 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이들이 지금 시청자님 얘기한 대로 모아타운 왜 안 하고 왜 모아타운이 훨씬 더 그 서울시라든가 국토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데 뭐 3080 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업성이 많이 떨어질 때 공공으로 가면 어느 정도 받아주거든요. 예, 3080 대부분 지역 찍어준 분들 보세요. 동자동이라든가 청량리에서도 어딥니까? 그 예전에 청가물 그 시장 뒤쪽. 그러니까 사실은 뭐 쪽방 많은 데들, 사업성이 별로 안 좋은 데들, 과소필지가 많아가지고 뭔가 사업하기 힘든 곳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공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들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신속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자 신속통합으로 갈 때 뭐가 문제예요? 노후도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2천, 5천 투자 이런 데 조심하세요. 5천은 또 어디 있죠? 강남에 무지 많습니다. 예, 강남 투자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님 같은 분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끌어들여요. 왜? 강남에는 전세값이 비싸니까 무슨 뭐 많습니다. 곳곳에 뭐 양재동도 그렇고 서초동, 방배동, 역삼동 많아요. 강남에 투자는 그나마 왜 값은 떨어지지 않아요. 예. 거기는 다 뭘 보죠? 요새 강남이 다 턴했어요. 왜 신속통합 가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제가 지금 써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모아타운이 왜 인기냐? 첫 번째 현금 청산에서 자유롭다. 역세권 시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그 중에 하나를 하려면 지금 시청자님 말씀대로 모아타운 가는 게 가장 현명한 거야. 근데 신속통합은 노후도가 3분의 2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라는 것은 그 구역에서 3분의 2는 67%예요. 이 구역이 예를 들어서 뭐 이 구역이 뭐 1구역, 2구역 나눠가지고 뭐 자양동 같은 경우 1, 2, 3, 4구역이 있듯이 자 1구역이 어떻게 된다? 여기가 3분의 2 이상이 몇 년 된? 30년 이상 된 노후 그 건물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67%의 30년 이상 된 건축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는 그걸 낮춰준 거예요. 얼마로? 67%가 너무 좀 과하니까 이거를 60%로 낮춰줬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20년 이상 된 건물들로 낮춰준 거예요. 근데 자 이것도 좋은데 왜 그러면 다들 모아타운으로 턴을 할까요? 더 낮춰줬어요. 얼마로? 얘를 57%로.
그래서 50%만 넣으면 예, 받아주겠다. 여기는 다 해당돼요. 웬만한 것들은. 강남 빼고, 예, 강남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송파구, 뭐 삼전동, 뭐 송파 석촌나루, 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일부 강남 지역들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20년으로. 자,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투자하실 때 어디로 투자할까 가장 확률이 높겠어요? 1번 모아타운이겠죠. 2번 역세권 시프트인 거고요. 신속통합은 이미 올해 신청하려고 하는 데들은 1월 28일 전까지, 올해 1월 28일 이전까지 등기를 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신속통합 간다, 그러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5천만 원 이하 투자, 2천만 원 이하 투자, 저는 쳐다보지 마시라. 위험하다. 거기에 덫이 있을 수 있다. 함정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는 트랩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안전한 곳에 투자해야 되는 거고요. 그 안전한 곳에는 최소한 역세권 시프트를 했던 사람들은 작년부터 많이 준비했어요. 왜? 모아타운은 올해 1월 15일자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월 15일자 발표되고 나서 3월 달에 또 뭐 했습니까? 예전에 신속통합 넣었다가 떨어졌던 그런 구청에서 떨어진 거, 서울시가 아니라 구청에서 최초 1차 심사에 떨어졌던 그런 데들. 예를 들면 노량진 13구역 같은데 이런 데는 신속통합에 넣었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로 9월 달에 작년 9월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돌아갔다가 1월 15일 날 이게 나왔지만 대상자가 안 됐는데 3월 3, 4일자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신속통합에 떨어졌어도 모아타운에 공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했잖아요. 자, 그런 데들인 거예요. 제가 말씀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 금액이 지금은 또 바뀌었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축 빌라, 예, 투룸 12평짜리 대지집은 6, 7평 되는 그곳에 투자 금액이 1억 1천만 원, 2천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지금은 물건 하나도 없죠. 예, 왜? 그게 불과 1, 2개월 되면 이젠 씨가 마른다니까요. 그게 희소성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같은 분은 그런 데 쫓아갔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가서 하나 제대로 잡으면 여의도가 지금 얼마 얘기 나옵니까? 아파트가 40억 얘기 나와요. 예, 노량진 그 인근의 아파트들은 굉장히 아직 쌉니다. 왜? 다 25년, 30년이 다 됐으니까. 해서 뭐 10억에서 15억대 사이도 안 돼요. 하지만 거기가 재건축이 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그게 당연히 25억, 30억 가겠죠. 그런데 주변에 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시청자분이 전화한 대로 센트럴스를 보면 왕십리에 하왕시에 투자를 하듯이 이런 데를 보시면 그런 걸 보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금액을 뭐 2천, 3천, 5천 아니요. 싼 게 비지떡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될 걸 보시려면 적어도 1억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시고 아까 그런 지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직은 남아있어요.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그것도 나오면 바로바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발빠르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보셨어요. 여기 이것저것을 시청자분께서는. 그래서 이쪽에 포커싱을 맞추셨으면 가격보다는 지역을 먼저 찍고 아까 1억대에서 1억 5천 사이에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시다면 제대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죠? 아까 노후도도 너무 중요하죠. 이 노후도가 1번이고요. 노후도에 이어서 더 중요한 것도 뭐죠? 주민들의 의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어느 동네는 노후도가 뭐 청량리 일부도 그래요. 노후도가 막 80%가 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주민들의 의지가 없어.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상가가 있거나 대형 상가가 있거나 대형 시장이 골목길 쫙 다 있거나 심지어 거기에 대형 종교단체까지 이런 세 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주민들의 의지 과연 될까? 막 포기하니까 어떤 사례가 나옵니까? 곳곳에 막 신축 빌라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요. 그럼 나중에 노후도도 떨어지고 주민 의지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데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두 가지를 꼭 같이 살펴봐야 된다. 노후도가 요건이 맞는가? 정말 이 노후도 67, 60%, 57% 이런 게 맞을까? 그 다음에는 뭘 봐야 된다? 주민의식, 주민들의 동네 분위기가 어떤가?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추진준비위원회라든가 뭔가 동네 사람들이 뭐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옆 동네라도 뭐가 되고 있으면 이게 옵니다. 그게 바로 압력인 거죠. 재개발에 대한 우리 동네는 왜 안 하는가? 어떤 압력이 행사되면 그게 바로 되는 거거든요. 청파동 같은 경우에도 1가 2가 다 됐는데 왜 3가 안 되느냐? 3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예, 아까 장인 뉴타운 15구역까지 다 오른쪽 동쪽은 다 됐는데 서쪽은 왜 안 되느냐? 압력인 거죠.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재개발이 전성시대고요. 재개발 안 하면 바보 소리 듣기 때문에 달라요. 예전엔 월세 잘 받고 빌딩에서 뭐 월세 잘 나오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 왜? 아파트가 20억을 넘기 시작하고 30억을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이제는 재테크가 되는구나. 예전에는 사는 거주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구나라고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동네, 뭔가 해보려고 하는 동네, 그런 동네를 찾아가시면 분명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시고 아까처럼 우리 시청자분 좀 더 돌아보신 곳들 다 리스트업을 하세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장단점을 다 리스트업 하신 다음에 저한테 한번 찾아오십시오. 그럼 제가 콕 집어드릴게요. 시청자분이 본 것 중에 뭐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고 왜 그런지 제가 비교 분석하고 딱 찍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오시면 1대1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너무 투자 금액이 적은 지역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그것도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재개발 또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고를 때 어떤 점에 좀 주의해서 골라야 하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상담이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74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어떤 부동산 오늘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저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 지역이 워낙 낙후되고 오래된 곳인데 네. 재건축이 가능할지 여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느 지역을 좀 보고 계세요? 그 관악구요. 네. 관악구의 봉천동이요. 봉천동. 여기 아파트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 40년 된 노후된 연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 아니요. 같은데. 재건축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건축으로 지금 그럼 다세대 네네. 주택을 좀 보셨어요? 네네. 네,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혹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여기가 관악구 봉천동 네, 1510에 34번지. 1510에 34번지 네, 여기를 지금 삼천리 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천리 주택이요. 삼천리 주택. 삼천리 주택. 네, 여기를 조금 매수해서 재건축이 가능할지 좀 투자 네네. 가치 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봉천동의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일단 지금 빌라로 가시겠다. 근데 지금 우리 삼천리 자전거가 유명했는데 금수강산 삼천리, 그래서 삼천리인가 봅니다. 네, 네. 좋네요. 이름 너무 잘 지어주셨는데 여기 빌라 여기 지금 뭐 투룸이에요, 쓰리룸이에요? 여기가 3룸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크네. 그럼 대지 지분도 크겠다. 대지 지분 좀 많이 클 것 같은데요, 한 대지 지분이. 지분이 제가 듣기로는 뭐 22평 정도 아우, 되는 거로 네. 알고 있어요.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좀 오래된 집이겠네요, 그죠? 40년 차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 그러면 이거 금액이 한 얼마 정도예요? 대략 매수할 수 있는. 지금 나오는 거는 없고요. 네네. 만약에 물건은 없고요. 네네네. 대략 뭐 1년도 훨씬 전에 매매 실거래가는 아마 4억. 제가 알기로 한 4억 좀 음. 넘었던 거로 기억을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시청자분하고 한번 제가 한번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까 우리 아나운서랑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용어의 큰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뭐가 재건축이고 뭐가 재개발일까? 잘 보세요. 아파트를 얘기할 때는 다 재건축이라 얘기하고 빌라를 얘기할 때는 두 개 다 얘기합니다. 어떤 빌라는 뭐 예를 들면 자양 3동에 그 아파트들 많이 있는 곳에 한쪽에서는 제7 그 재건축 구역이라고 해서 재건축이에요, 빌라도. 근데 대부분의 빌라들은 재개발을 얘기한다. 자, 이건 두 개의 차이점 딱 하나다. 뭐다? 인프라. 기존 인프라,
거기에 도로, 시설, 상하수도 모든 기존 인프라들을 그대로 다시 사용해서 다시 그대로 올라온 것. 그러니까 아파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파트들을 다 부시고 5층짜리를 부시고 다시 30층짜리, 20층짜리 아파트를 다시 올리면 이 기존에 있던 도로라든가 상하수 시설이라든가 가스시설이라든가 모든 기존 인프라 시설들, 기반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때 우리는 그 용어를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고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빌라들 다 때려 부시고 도로 그대로 사용하고 상하수도 시설, 기타 인프라 기반들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쓰게 되면 그건 재건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재개발은 뭐다?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그 마을을 하나, 새로운 단지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무슨 뭐 장인 뉴타운 재개발인 거예요. 모든 빌라와 건물들을 다 쓸어버린 다음에 도로도 새로 놓고 공원도 새로 놓고 가스 기반 시설 무슨 모든 인프라 시설을 다시 새로 깔을 때 우리는 재개발이다. 말 그대로 재개발은 그런 의미로 재개발이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봉천동에 있는 이쪽이 이 주택 단지가 뭘로 갈지는 재건축을 할지 재개발을 갈지 모르지만 중요한 요소는 그런 개념을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4억이래요. 자, 그리고 3룸이래. 4억은 대략. 예매한 그쵸, 오래전에 1년 전에. 한 거의 1년 오케이. 반인가 2년 전에 그렇게 거래가 실거래까지 됐더라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물건은 없고요. 예. 물건은 없고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자, 낙성도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지금 그 다 빌라촌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다 빌라촌이에요. 그 빌라촌이라 이 일대 그 도로변, 대로변 앞에 있는 뭐 주유소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나면 이 뒤쪽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개발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여기에 좀 최대 단점은 뭐냐면 이거 아까 보니까 지금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전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그 지형이 다 1종이나 2종, 1종이 많아요. 일종 주거 일종이더라고요. 일종. 그렇죠. 일종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일종일 때 뭐가 문제죠? 층수. 그렇죠? 4층, 2종일 때 7층. 그걸 종상향 해가지고 4층을 더 높이고 7층을 더 높여서 이 종상향을 해줘야지만 이 재건축 재개발할 때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산자락 미치고 남산 미치도 아니고 고도 제한은 안 걸려 있지만 이 땅이 태생상 일종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발을 할 때 재건축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사업성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된다? 과감하게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때 여기가 뭘로 돼야 되냐면 모아타운으로 가던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노후도도 아슬아슬해서 제가 볼 때는 노후도를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살펴보니까 여기는 아까 봤으면 역세권 시프트 60%좀 아슬아슬해요. 왜? 여기서 가깝긴 한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아타운은 모아타운으로 가야 되는데 동네에서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처럼 뭔가 구역을 지정해서 모아주택으로 나눠서 가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실거주 하실 겁니까? 여기? 글쎄요. 그거는 생각 중이다. 일단 집이 있어야지 실거주를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시청자님한테 뭐 얘기하고 싶냐면 자 4억에서 아까 5억 정도 이제 4억 6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를 생각한다면 저는 오히려 아까처럼 3룸이니까 이게 평수가 뭐 조금 3룸이면 한 17평, 18평 이상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향후에 모아주택이 되고 향후에 역세권 시프트가 거의 가능한 그런 곳에 신축 사실 수 있다. 굳이 40년 된 이런 집 들어가서 이거 엄청난 몸테크 엄청난 고생하셔야 돼요. 여기가 언제 이게 개발됐는지 아직 여기 아무런 움직임 없는 거 아시죠? 여기 지역. 이거 확인해 보시면 구청이라든가 동네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구청이 요새는 잘합니다. 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뭔가 추진위원회가 생기면 구청에 항상 문의를 하기 때문에 모아주택하고 모아타운 한다 그러면 구청 직원이 알아요. 구청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구청이 요새 다 알거든요. 거기 합니까? 왜? 그들이 물어봐서 뭔가 진행에 필요한 서류들, 주민 뭐 동의를 뭘 갖다 내야 되느냐, 언제까지 접수해야 되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요새는 구청이 다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아직 그런 게 움직임이 전혀 없다. 그러면 움직임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움직임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서울 시내에 그런 몇몇의 포스트에 서울 도심에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지나갔지만 노량진 시상구역이라든가 그런 데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하왕십리라든가 아니면 뭐 답신리, 신담역 인근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미 하고 있거나 향후에 모아타운으로 변형돼서 갈 수 있는 곳들, 그런 뭐 저쪽에 돌고 지역이라든가 상월곡역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신축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신축을 가셔서 괜히 여기서 몸테크 하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지 마시고 정말 5, 6년 이내, 정말 10년이 아닌 그 이내에 아파트 입주권 얻을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실거주하면서 입주권을
바라보시던가 아니면 투자로 그런 곳에 한 1억 5천, 뭐 2억도 안 되는 1억 5천 이내로 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라고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모르시겠다라면 나오시면 제가 1대1 상담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긴 시간 몸테크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투자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매수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요. 새로운 지역도 한번 물색해 보시고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전화 상담 내용 중에 대부분이 이 재개발과 관련된 소액 투자 좀 고민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이 내용으로 조금 더 심도 깊은 이야기, 투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방금처럼 이렇게 시청자분께 연락을 받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때가 많습니다.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돌파구를 찾고 싶고 남들은 제대로 투자하는 것 같은데 나도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지금 서둘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재개발지에 대한 투자, 모아타운이나 뭐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그들이 투자했던 금액이 불과 1억도 안 됐는데 지금은 몇 억씩 올라가 있고 나는 뭐 했는가 이런 패배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서둘러라고 말씀드릴까요? 물건이 점점점 없어져 갑니다.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소성의 원칙 알아 계시고 그리고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몸테크 하겠다는 각오로 뭐 어딘가를 막 찾아가시는데 여러분이 찾는 것보다 전문가가 찾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성공 확률을 높이고 성공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내가 1억 투자 갖고 할 수 있는 곳 어디가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1대1 상담하는 시간 갖고 여러분한테 방향 알려드리고 어떻게 투자할 건지 투자 전략도 세워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투자 계획 발빠르게 세우신 분들은 벌써 먼저 움직이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물건 찾는 게, 투자지 찾는 게 더 어렵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조금 더 신중하고 안전한 투자 계획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는 뒷번호 4778번 쓰신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마포 공덕역 일대의 오피스텔이 500만 원으로 갭 투자가 가능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죠. 공덕역 일대의 오피스텔 500만 원이면 정말 적은 금액인데 이사님 이 투자 해도 괜찮을까요? 여기 500이 아니라 300만 원도 투자가 가능한 곳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제가 조심하라는 거죠. 자, 마포역 공덕역 얼마나 좋은 입지입니까?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오피스텔들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의도 오시면은요, 여기 바로 여의도 건너자마자 여기에 지금 뭐 있죠? KNK인가요? 그쪽에 KT도 있고 여기도 바로 이쪽에도 어마어마한 오피스텔들이 많습니다. 이 오피스텔 지금 현재 어떨까요? 아까 지금 시청자분 문자대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오피스텔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전세 사는 사람이 못하러 돈 300만 원만 더 내면 이거 내 집 되는데 내 오피스텔 되는데 왜 안 할까요? 그만큼 향후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보지 않는 거다. 왜? 주변에 공급이 넘쳐난다는 얘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그냥 자기 돈 묶이는 거예요. 취득세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4.6% 내면요. 아까 보니까 그런 데들 뭐 전세가 한 1억 6천, 이 역전세가 나타나는 곳들입니다. 여기. 여기 다 공동역 인근에. 왜고요? 오피스텔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피스텔 투자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월세 꼬박꼬박 50만 원, 1년에 600만 원 받고 10년에 6천만 원 연금처럼 받았네? 천만의 말씀이요. 10년 뒤에 6천이 아니라 1억 이상이 까져 있어요. 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매수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퇴직자들 혹은 연금 생각하시는 분들 월세 꼬박꼬박 받는다고 그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그 말에 넘어가서 오피스텔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주거용 주택수에 포함되고 종합부동산세 다 내고 본인 재산세 올라가고요. 나중에 가격은 떨어져서 결국은 자산의 손실 가치가 커지는 위험한 투자다. 오피스텔 투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수요 공급 꼭 보시고 고급 일자리 보시고 저는 별로 권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을 사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전세 자금에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만 더 보태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데 사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향후 전망이 좀 좋지는 않다.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피스텔 투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몇 가지 오피스텔 투자할 때 살펴봐야 할 팁 알려주셨죠. 그 팁에 맞춰서 고민해보시고 언제든 결정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립니다. 02-2638-3974번 언제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9804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불광 이동의 현대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매도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거주하시고 계시는지 아닌지 여부는 조금 빠져있긴 해요. 투자 가치 면에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그 질문 많이 던지세요. 연신내역 인근이라든가 불광동 일대 재개발지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지금 구역도 많이 지정되고 있고 심지어 역세권 시프트도 한다고 그러고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연신내역 인근이나 불광동에서 왜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자, 현대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해도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죠. 바로 자, 어디 저쪽 위에 있는 강북 저쪽에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 값과 서울 도심에 있는 왕십리 인근의 센트럴스 아파트 값과 가격 차이가 얼마입니까? 처음부터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갭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만큼 올라갈 때 왕십리에 있는 센트럴스는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투자 금액이 똑같이 1억이고 투자 금액이 똑같이 2억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연신내 인근 불광동 재개발지 전부 다 투자금 1억 이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 이하 투자 이런 건 보시면 안 돼요. 거기는 함정이 있다고요. 그래, 1억을 투자해서 같은 곳에 재개발지를 투자했는데 이렇게 이분의 고민처럼 현대아파트 올라가지가 않아서 지금 팔고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고민하는 곳에 왜 투자를 하시냐는 거죠. 한번 나중에 출퇴근 때 시청에서부터 한번 연신내까지 차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막히는지. 단지 하나 그쪽에 GTX가 뚫린다는 이 한마디의 용어에 모든 분들이 흔들리면서 아유 거기 GTX도 뚫린다는데 뭐 좋아지지 않겠어? 그래서 의정부 값이 올랐잖아요. 근데 의정부 값이 지금 오르고 있나요? 다시 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호재인 거예요. 여러 가지 호재가 겹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세가 얼마 되는가. 그리고 이 시세에 맞춰서 나중에 재개발이 됐을 때 과연 내 아파트가 얼마가 될 건가. 이런 게 하나의 중요한 표본이 된다는 거죠. 이 표본을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갈아타기 당장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바로 하셔야 됩니다. 타이밍 지금 하십시오. 아무리 시기가 그래도 내가 안전한 곳에서 사시면 그게 자기가 살면서 거주하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갈아타기 하시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계획 세워보시고 또 다음 매수처 정해지신다면 언제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세요.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550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광진구 자양 이동에 투룸 신축 빌라가 실투자금이 1억 원입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번에는 투자금이 앞서 사연보다는 조금 더 높긴 한데 1억에 이 자양 이동 투룸 신축 빌라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이사님? 이 질문도 많이 들어오죠. 근데 제가 누차 말씀합니다만 아까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뭐다? 노후도. 노후도. 두 번째 뭡니까? 주민 의지. 주민들의 의지가 어떤가. 여기 가면 전부 다 뭐죠? 여기가 자양 3동 아까 재건축하는 데고 자양 2동이 여기죠. 절대 저는 반대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중을 기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노후도도 안 되고요. 주민 의지도 없어요. 가면 다 필로티 그런 새로운 신축 건물들 빌라들이 우후죽순 들어옵니다. 딱 하나. 강변이다. 한강변이라는 말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한강변 투자할 때 맞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자연사들이 너무 비싸니까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자꾸 이쪽에 1억 투자 이쪽으로 가시는데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된다. 왜? 여기 다 갖추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세대 주택 투자할 때 살펴봐야 할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이다라는 말씀으로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새로운 투자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전에는 언제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도 함께 할 거고요. 또 요즘 재개발 관련해서 많은 상담, 좀 긴 상담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1:1 대면 상담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사님 대면 상담 안내 간략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시청자분께서 좀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이
불만이 많거든요. 어디가 좋다더라, 뭐가 낫다더라. 그런 좋다더라는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왜 좋은지 꼼꼼히 따지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빨리 될 수 있고 정말로 이렇게 내가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아타운 같은 곳, 그곳이 현재는 답이다. 왜? 지금 트렌드는 모아타운입니다. 안 하면 서울시가 지원해주고 국토부가 지원해준다는데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곳에 궁금하시면 지금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1:1 상담 상세히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어디 해야 하는지 도통 잘 감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그 시작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방송 이후에도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1:1 대면 상담 문의도 이쪽으로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날씨 이어진다고 하네요. 즐겁게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